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주제 식품은 바로 달래입니다. 엄마 손은 약손, 아픈 배를 쓱쓱 문지르면 달래나물은 약초, 아픈 위를 살살 달래주네. 마늘의 신랄함은 입안을 맴돌지만 달래의 신혼함은 먹자마자 가시네. 곰이 달래 먹고 사람 되었다니 내 먹어보니 곰처럼 건강해지는구나. 마늘 대산이 크면 얼마나 클고 그 누가 달래 소산 작다고 얕보랴. 달래는 봄나물의 대명사입니다. 작은 마늘처럼 생긴 달래는 봄철이 되면 어김없이 식탁에 오릅니다. 달래 된장국, 달래 무침 등은 봄철에 텁텁한 입맛도 돋우고 속도 편하게 하죠. 봄철 나른해지는 몸을 달래로 살살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달래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한자 이름은 보통 소산으로 쓰입니다. 동의보감 한글 표기를 보면 대산을 마늘이라고 했고 소산을 족지, 야산을 달랑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산의 성미와 효능은 소산과 거의 같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을 보면 산산을 역이라고 했는데 바로 소산입니다. 족지라는 이름은 요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산과 소산을 달래로 칭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다. 달래와 마늘의 한자 이름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을 보면 달래는 산, 소산, 역이라고 했고 마늘은 대산, 호, 호산, 훈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이라고 하면 소산, 즉 달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당군신화 내용에 곰이 먹었다는 산은 바로 마늘이 아닌 소산인 달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늘은 대산, 달래는 소산인 것입니다. 달래는 기운이 따뜻합니다. 대부분의 한의서에는 약간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래의 독이라고 하는 성분은 아마도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래는 무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신은 독성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위를 따뜻하게 합니다. 식료본초에는 위를 따뜻하게 하고 사기를 제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배가 불편한 것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기는 한사로 냉기를 말합니다. 즉 달래는 위장의 차가운 기운을 제거해서 위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달래는 찬 것을 먹으면 배탈 설사가 잦은 소음인에게 잘 맞는 식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래는 마늘과 같은 백화가로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인은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 알리신이 되는데 이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알리나아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익히면 알리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래의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생달래 무침입니다. 생달래에는 비타민도 풍부해서 무침으로 먹으면 열에 약한 비타민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달래는 봄철 나른한 몸을 깨웁니다. 달래는 소화를 돕습니다. 식료본초에는 소곡, 즉 곡식을 소화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달래는 위장 기능을 좋게 하면서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의사에는 공통적으로 소곡이라고 했지만 곡물뿐 아니라 제반 음식물을 소화해도 좋습니다. 달래에는 식이유황 성분이 있어 양파나 대파처럼 독특한 향취가 있습니다. 이 식이유황 성분은 소화의 분비를 촉진해 음식의 소화를 돕습니다. 따라서 봄철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달래가 좋겠습니다. 달래는 장염으로 인한 구토 설사에도 좋습니다. 식료 본초에는 광란으로 뱃속이 불편할 때 주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광란으로 인한 구토 설사를 치료한다, 달인 물을 마신다 라고 했습니다. 광란은 보통 식중독을 말합니다. 달래가 식중독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알리신과 식이유황 때문으로 너무 오래 달이면 유효 성분이 모두 소실됩니다. 따라서 달여서 물을 마신다면 약한 불로 30분 이내로 끓여야 합니다. 국에 넣는 경우에도 간을 모두 한 다음에 파처럼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래는 명치가 답답한 증상에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숯의 비결에는 오래된 심통을 참을 수 없으면 병이 난 지 10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관계없이 곧 효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본서에서 말한 심통은 심장성 통증보다는 소화기 증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됩니다. 만성적인 재기가 있는 경우에도 명치가 답답한 증상과 함께 흉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래는 주로 위장을 편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흉통을 치료한다는 내용은 소화기 증상에 의한 명치 부위의 답답한 증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흉통이라면 생달래의 섭취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래는 과거 피부 외용제로도 사용됐습니다. 식료본초에는 모든 충독과 정종, 독창을 제거하는 데 매우 좋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달래를 이용해서 벌레 물린 곳, 뱀에 물린 곳에 달래즙을 찧어 붙였고 종기가 난 곳에도 사용했습니다.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에도 달래즙을 넣어주면 바로 빼낼 수 있었습니다. 달래는 별다른 외용제가 없었을 옛날에 그나마 고마운 상비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래는 너무 오랫동안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식료본초에는 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학인문에는 많이 먹으면 심장을 손상시키고 눈까지 병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늘의 주의사항과 동일합니다. 달래와 마늘은 약성이 비슷합니다. 달래는 마늘에 비해 부드러운 약성을 갖고 있지만 달래 자체도 매운맛으로 화를 조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마도 늘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열 체질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 체질의 경우 마늘, 대파, 부추, 달래 등을 많이 먹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따라서 화에 해당하는 장기인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눈병이나 피부 질환에는 이러한 식품들이 금기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안구충혈이나 결막염, 피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달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냉체질이라도 눈병이나 피부 질환이 있다면 달래를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필자의 자작시입니다. 작은 달래 큰 효능. 엄마 손은 약손 아픈 배를 쓱쓱 문지르면 달래나물은 약초 아픈 위를 살살 달래주네. 마늘의 신랄함은 입안을 맴돌지만 달래의 신혼함은 먹자마자 가시네. 곰이 달래 먹고 사람 되었다니 내 먹어보니 곰처럼 건강해지는구나. 마늘 대산이 크면 얼마나 클고 그누가 달래 소산 작다고 얕보랴. 올봄 작은 달래로 나른한 몸을 크게 달래봅시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아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